네, 지금부터 제3주차 컨디셔닝 트레이닝의 이해와 실제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컨디셔닝 트레이닝을 보기 전에 코어 머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컨디셔닝 트레이닝 자체가 이 코어 머슬을 기초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코어 머슬은 뭐 여러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코어 근육은 기본적으로 복근과 허리 그리고 엉덩이 근육 그리고 허벅지를 연결하는 근육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코어는 우리 몸의 중심이고 이 코어에서 모든 힘이 나오고 다시 이 코어로 힘이 모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달리기에서는 상체와 하체의 힘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코어 머슬은 우리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앞면과 뒷면 그리고 좌우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X자 형태로 힘이 작용하게 되고 X자 형태의 근육이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엉덩이 부분의 바깥쪽 중둔근과 그 다음에 허벅지 안쪽의 근육이 이렇게 함께 움직임으로써 다리의 근육을 잡아주게 되죠. 우리가 왼발로 서 있을 때 반대쪽 허리, 오른쪽 허리죠. 오른쪽 허리가 긴장되게 되고 우리가 오른쪽 다리로 서 있을 때 왼쪽 허리가 긴장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코어 머슬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컨디셔닝 트레이닝을 하면서 어디 근육을 우리가 발달시키는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컨디셔닝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몸의 외부적인 요건 그리고 또 내부적인 요건 이런 것들이 좌우되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적인 요건은 뭐 자연 환경적인 요건, 뭐 스트레스 받는 것들 아니면 뭐 비가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컨디셔닝이 좌우되고 내부적인 것은 저희 영양 상태, 어떻게 식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쉼을 쉬셨는지 아니면 몸의 활동, 즉 운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인해서 저희가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셔닝은 먼저 이렇게 운동 역학 혹은 생리학적인 정의 요로예요. 한전적 의미 이야기 들어보면 잘 들어보세요. 다이어트나 식이요법 혹은 활동 전이를 확장시키므로 신체적 몸의 변화를 위한 운동신경세포의 자극 운동의 과정을 통하여 몸의 신체 단련의 결과. 어렵죠. 이거 저도 읽어보면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한다면 영양이나 휴식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저희의 몸이 빠르고 또 강하고 그리고 더 셰프되는 그런 과정들을 모두 컨디셔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셔닝은 어떤 한 운동의 종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뭐 바스켓볼이면 바스켓볼을 잘할게 만드는 어떤 운동의 퍼포먼스를 또 컨디셔닝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약 달리기, 마라톤을 하게 된다면 마라톤을 잘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무브먼트의 움직임들의 모임들 이건 또 달리기의 컨디셔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축구도 그렇게 여러 가지들을 다 하나의 컨디셔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컨디셔닝이라고 하면 어떤 한 동작이 이것이 컨디셔닝이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고요. 어떠한 그 스포츠나 어떤 퍼포먼스에 맞추는 그 활동 범위에 따라서 운동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컨디셔닝의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나 아니면 그 각 개인의 그 신체 활동을 더욱더 증강시키고 빠르게 하시고 또 효과적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우리가 컨디셔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저희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보겠습니다. 네, 컨디셔닝 트레이닝에서 먼저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해와 이렇게 접목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머스큘러 트레이닝이에요. 처음에 이게 뭐냐면 즉 근육교에 발생하는 최단 거리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맥시멀 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를 들어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RM 해가지고 원 리피트에서 맥시멈. 그래서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최고 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한 번에 힘을 확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머스큘러 트레이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리기로 적용하게 된다면 약 10야드나 15야드를 거의 숨 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그 상태, 그것도 머스큘러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수영으로 보게 되면 약 25야드 정도의 정말 숨 없이 가장 폭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범위, 그거를 머스큘러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 운동 자체도 컨디셔닝의 활동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큘러 엔듀런스는 뭐냐면요, 개인 스포츠가, 모든 스포츠도 마찬가지인데 개인 스포츠, 특별히 마라톤이나 달리기 같은 경우는 그 최고의 근육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최고의 근육의 기능을 향상시킨 상태에서 반복적인 움직임, 아니면 그 반복적인 움직임을 누가 빨리 돌아오느냐, 누가 빨리 활동을 할 수 있느냐, 누가 빨리 아니면 최선으로 그것을 컴플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겨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스큘러 엔듀런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대부분이 어떤 것이, 저희가 마라톤 하고 있으니까 마라톤 아니면 트라이애슬론, 수영, 이런 것들을 머스큘러 엔듀런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어로빅 파워예요. 에어로빅 파워는 충분한 산소를 공급을 해가지고 신진대사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들. 그래서 에어로빅 트레이닝은 저희가 이지 러닝이라고 하는데 조깅하는 상태, 요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깅하는 상태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100%, 90% 이상이 호흡이 아주 빠른 상태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 저희가 30% 정도의 호흡을 갖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마라톤뿐만 아니라 파워리프팅, 그리고 언덕 달리기, 이런 것들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너로빅 파워인데요. 이 에너로빅 파워는 저희가 100% 호흡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70%의 호흡으로, 이렇게 70% 호흡으로 이 운동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이제 에어로빅 파워를 일으킬 수 있는 마라톤 트레이닝 중 하나는 계단 전력 질주가 있죠. 그래서 계단 전력 질주를 한 2마일 정도 계단 전력 질주를 하게 된다면 호흡이 약 70% 정도 이상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를 반복한다면 저희가 이제 몸의 컨디셔닝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슬라이드 갈게요. 네, 그래서 제너럴 프린시플 트레이닝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시플 오브 인디비듀얼리티.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운동하다 보면 너무 좋으셨어. 어떤 트레이닝 하는데 너무너무 좋으셨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이 운동 해봐. 이 운동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잘 된 거일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잘못될 수 있다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났고, 심지어 프로 쌍둥이 선수조차도 다른 퍼포먼스로 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운동을 수행했으니까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너에게도 적용했다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수 800을 하셨어요. 야수 800 운동을 트레이닝을 800m 하시고 400m 쉬시고 이런 트레이닝이 너무 좋으셨어. 근데 이 운동이 실적으로 잘 판명되어 있고 잘 알려져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시플 오브 인지빌리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있습니다. 저희가 베이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장거리 달리기를 얘기했을 때는 척추 기립근을 세워야 되는 거고, 시선은 어느 방향으로 보이셔야 되는 거고, 팔찌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팔찌기 할 때 전거근이 어떻게 운동되고 대흉부 휴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베이직 툴은 정말 같아요. 그건 정말 베이직으로 프린시플하게 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인디비주얼티를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팔찌기 할 때 이전에 우리 유 코치님이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팔찌기 그 각도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다르게 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다르게 칠 수 있고. 제가 이제 마라톤 영상들 자주 보게 되는데, 마라톤 영상들 보게 되면 케냐 분들이 잘 뛰시잖아요. 그 케냐 분들조차도 팔찌기나 어깨 흐름조차도 되게 다 인디비주얼티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시플 인지빌리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프린시플 오브 스페시피드. 그래서 마라톤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긴 거리 위주로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인터벌 위주로 설정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웨이트 트레이닝, 보강 운동을 통해서 마라톤 운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게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 주위에 인근에서 이제 마라톤 훈련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비치를
예를 들어 20마일을 어느 정도로 뛰면 뭐 비교할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사람의 그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터벌 트레이닝 뭐 5K 위주로 훈련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긴거리 위주로 트레이닝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봉합 운동 위주로 스트렝닝 컨디셔닝 위주로 맞춰가지고 운동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만의 그 다르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principle of hard and easy.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매일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운동 요법은 또 아니, 효과적인 요법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하이 인텐시티하게 할 수 있고, 어쩔 때는 롱 듀레이션을 할 수 있고, 어쩔 때는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쩔 때는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페이스주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회복주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운동을 해야지 저희 컨디셔닝이 더 잘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뭐냐? 개인성, 특별성, 그리고 hard, easy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하셔서 저희가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적용해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유코지님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야, 이 사람 근육 좋아. 네, 이제는 이제 프랙티컬하게 저희가 컨디셔닝 트레이닝의 설정과 실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어떤 운동을 했을 때, 지금 마라톤이니까 마라톤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 컨디션을 어떤 컨디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마라톤을 했을 때 과연 어디 근육이 가장 주근육으로 주동근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딱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스쿼트 런지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스쿼트 런지 하면서 넓적다리 부분, 둔근 아니면 뭐 대퇴 4두근, 햄스트링 대퇴 2두근들이 발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근육이 가장 먼저 사용되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컨디셔닝을 할 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컨디셔닝이 먼저 됐어. 이때 에어로빅 러닝을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아니면 애너로빅을 해야 되는지, 스트렝스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롱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이 인텐시티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설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그 예를 들어 마라톤을 했을 때 이 운동을 했었을 때 어떤 부상 위험이 예측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5K를 뛰었을 때 어떤 부상이 예측될 수 있을 것인지. 아무래도 긴 장거리 운동에서는 뭐 골반이나 아니면 허리, 어깨 부분 등이 가장 쉽게 이렇게 부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짧은 거리는 거의 대부분이 발목 쪽, 물론 찾기로 인해서 무릎 쪽도 부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서 그 컨디션 트레이닝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은 적용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트레이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보강 운동을 먼저 컨디셔닝을 설정하게 되면요, 처음에 이제 저항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항 운동에는 뭐 스태틱 컨트랙션 레지던스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아이소메트릭 트레이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플랭크, 딱 움직이지 않고 하는 운동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아이소틱 컨트랙션이라 해가지고 턱걸이나 딥스 같은 운동 있잖아요. 또 마라토너들이 턱걸이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왜냐면 등 운동이나 그 로우백들을 발달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턱걸이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다이내믹 컨트랙션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 뭐냐면 이제 동적 스트레칭을 또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등속성 운동인데 1분 안에 어느 정도 빨리 스쿼트를 하는지, 1분 안에 어느 정도 푸시업 하는지, 이런 등속성 운동,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프로매트릭스 운동이라 가지고 스텝 반복 트레이닝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텝을 놓고 아니면 쿠션을 놓고 그 위에서 반복적으로 트레이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컨디셔닝 트레이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턱걸이나 이런 아이소메트릭 트레이닝, 아이소메트릭 트레이닝, 그리고 에센셜 트레이닝, 아이소키네틱 트레이닝, 그리고 프로매트릭 트레이닝, 이런 5-6가지 종류들로 컨디션 트레이닝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디션 트레이닝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순서를 결정하고요. 어떤 종류를 결정하셨고, 순서를 결정하신 후에 각 세트를 결정하시고, 세트 결정하신 후에 각 세트마다 그 사이사이 휴식 타임,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해피런스 코치 유성은. 백광혁입니다. 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컨디셔닝 트레이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실제 동작들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컨디셔닝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보강 운동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긴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강 운동이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하고 도대체 뭔가를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컨디셔닝 트레이닝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어떤 동작들이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메커니즘이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컨디셔닝 프로그램은 저희가 보조 운동 아니면 이제 보강 운동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몸 중에서 가장 큰 근육인 대퇴 근육, 그리고 엉덩이 근육, 둔근을 사용함으로써 네. 저희가 효과적인 달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특별히 저희가 요즘에 러닝 자체가 핫해져 있는 상태에서 많은 엘리트 분들 아니면 또 고수 분들의 달리기를 보게 되면 베어풋이나 아니면 미드풋을 달리는 것을 보고 저희 러너 초보자들이 그걸 따라하게 되는데, 그걸 함으로써 발목에 부상이 가거나 네. 무릎에 부상 아니면 허리에 부상이 오게 되는데, 방지하기 위해서 대퇴 근육을 운동하고 둔근을 사용함으로써 저희가 효과적인 밸런스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입니다. 그러면 컨디셔닝 트레이닝을 통해서 러닝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근육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러너스 월드에서 보게 되면요, 요즘에 하버드나 뉴 밸런스 연구진이 이제 소개에 의한 것이면 여기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포르처, 그러니까 자세가 중요하고요, 케이던스, 발의 속도, 네. 그리고 린, 몸의 기울이기, 그리고 착지, 네 가지네요. 죄송합니다. 네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네 가지를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지상에서 달리지 않고 지상에서 동작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운동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늘 백광 코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컨디셔닝 트레이닝은 총 몇 가지 정도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다름이 아닌 중요한 세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대퇴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러닝을 위한 러닝 숏 쿼터 스쿼트고요. 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마운틴 클라이밍입니다. 마운트 클라이밍 다 누구나 쉽게 네. 알고는 있지만 아주 잘 힘든 하지 운동, 않는 아주 힘든 운동이고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앉은 자세에서 세 가지 동작 러닝 피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백광 코치님과 함께하는 컨디셔닝 트레이닝 세 가지 동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저와 보강 운동을 함께 진행할 해피너스 회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동작은 컨디셔닝 첫 번째 동작은 숏 쿼터 스쿼트인데요. 먼저 손을 올려주시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손 올려주시고 손을 90도로 올리신 상태에서 손을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몸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몸을 띄워주시고 살짝 숏 점프하신 다음에 중족골에서 착지하시는 거예요. 점프하시고 중족골로 착지하신 다음에 이 쿼터 스쿼트 자세, 그리고 바로 일어나실 겁니다.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허리는 척추 기립근 세워주시고 쿼터 스쿼트 자세, 팔을 올려주신 자세, 이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동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은 저희가 3, 2, 1 이렇게 부르는데요. 3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둘, 셋. 3초 홀드 하시고 하나, 둘, 셋. 그래서 하나, 둘, 셋, 3초 이렇게 홀드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똑같은 동작인데 이번에는 리듬만 다르게 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동작 이거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똑같은 자세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허리 펴시고 척추 기립근 피신 상태에서 중족골, 발 중간 미드풋 쪽으로 착지하시는 거예요.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준비, 손 올리시고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작은 이제 1세컨드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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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다. 한번 세 번만 더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름을 칭하기를 러닝 숏 쿼터 스쿼트
3, 2, 1 이렇게 이름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왜 3, 2, 1 세 가지 그 템포가 다르냐면 저희가 달리기 할 때도 리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쩔 때 리듬 흔들 수도 있고 팔을 칠 때 하고 다리하고 언밸런스를 쓸 수 있는데 이 박자를 통해서 저희가 리듬을 탈 수 있고 그리고 몸의 균형 감각을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컨디션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3, 2, 1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올리시고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1, 2, 3. 하나, 두 번만. 하나, 둘,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 올리시고 90도 올리신 다음에 무릎은 3도만, 한 3, 4도만 올리시고 골반 수축된 상태에서 허리를 피시고요. 자, 점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할게요. 세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두 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요 방법을 해가지고 총 15세트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씩 해가지고 총 5세트. 승용자들은 총 5세트를 해서 총 225회를 해주시고요. 비기너들은 처음 운동 하신 분들은 3세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컨디셔닝 동작은 마운틴 클라임입니다. 이것은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 좋아하시고 저희도 좋아하는 운동 중 하나인데요. 먼저 시범을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범자 한번 오시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배에 힘을 주신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복직근에 힘을 주시고 그리고 어깨부터 엉덩이, 발등까지 스트랩백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엉덩이가 들린 상태가 아니고 엉덩이하고 어깨가 스트레이트한 상태, 이 상태에서 다리를 올려주셔야 되는데 먼저 올리실 때 주행이 한번 다리 올려보시겠어요? 그럴 때 발목을 이렇게 접어주셔야 돼요. 발목 힘이 뺀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다리가 땅에 닿은 상태가 아니고 발목 힘이 뺀 상태에서 무릎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골반을, 엉덩이 자체에서 힘을 주셔서 골반을 들어 올려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올려보시겠어요? 하나 더. 그렇지. 여기 올리시고 발 바꾸시고. 그렇죠. 또 이렇게 다리를 교차하실 때에도 상체가 업앤다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코어로서 계속 잡아주시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코어가 중심인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마운틴 클라임 자세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만 보여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무릎을 들어 올려주신다는 그 관점보다는 저희가 골반을 장요근 쪽이나 굴곡근을 사용해서 들어 올려주신다, 이것이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복근을 계속 힘준 상태, 경직된 상태, 수축된 상태에서 다리에 작용을 해주시는 것이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네, 이 마운틴 클라이밍 동작은 숙련자께서는 120회를 하시는 거예요. 120회 하시고 한 45초에서 1분 쉬시고 120회에서 45초에서 1분 쉬시고, 그래서 7세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840개를 수행해 주시고요. 초보자, 이제 막 시작한 러닝 분들께서는 70개를 시작하셔서 70개에서 1분 쉬시고 총 5세트를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70회 하시고 1분 쉬시고 70회 하시고 1분 쉬시고 총 그래서 5회 총 350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컨디션 동작은 앉은 자세에서 3가지 피치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 세 번째 동작인 앉은 자세에서 피치 동작을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무릎을 최대한 가슴쪽으로 모아주시고요. 이때 골반이 수축된 상태고요. 골반 중심으로 등근이 작용한 상태, 그리고 허리를 세워주셔서 척추 계립근이 바르게 펴는 상태, 그리고 복직근이 수축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첫 번째 짧게 움직이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발목 힘을 빼셔야 됩니다. 만약에 발목 힘을 주시면 정강에 힘이 가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계속 이겨서 이렇게 움직이실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킥은 긴 롱킥을 차실 거예요. 똑같이 그때 킥을 차실 때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발끝을 이렇게 앞쪽으로 찔러주시는 거예요. 창을 찌르듯이 이렇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세 번째는 스위밍 킥을 차실 거예요. 그래서 세 번 킥 차시면 이 다리 배트 근쪽에 큰 자극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앉은 자세에서 쇼피치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앉은 자세에서 롱피치, 발목 힘을 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스위밍 킥. 네, 요 동작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숙련 잘하셨어요. 숙련자분께서는 쇼피치 한 번 하실 때 한 발 기준으로 15회,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바로 힘없이 롱피치 15회, 한 발 기준 15회 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끝나고 스위밍킥 15회. 그래서 15회 하시고 15회 하고 15회 하시고 이 45배를 1세트로 해가지고 총 10세트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초보자께서는 10회트가 아니고 7회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앉아서 피치, 3가지 피치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광혁 코치님께서 알려주신 컨디셔닝 프로그램 3가지 정말 잘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회원분들이 이 동작들을 따라 하실 텐데, 회원분들한테 한 가지 조언하실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공화운동 자체가 쉬운 동작이긴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하기 때문에 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죠. 천천히 해보시면 네. 동작이 완벽하게 아니면 더 좋아질 수 있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달리기 하면서도 네. 공화운동을 겸비하신다면 더욱더 효과적인 러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꾸준한 게 정답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광혁 코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 컨디셔닝 프로그램 3가지 정말 잘 배워봤고요. 이게 또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러닝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피러너스 코치 유성은 백광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볼 건데요. 컨디셔닝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바로 꼬였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백광혁 코치님과 함께하는 컨디셔닝 트레이닝 3가지 동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첫 번째 컨디션 다시 할게. 다시. 보강.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척추 기립근을 세우고 계셔야 돼요. 허리를 굽히지 마시고 척추 기립근 세우시고 엉덩이에 잠깐 소개했어요. 다시 찍어요. 네, 3번째. 됐죠? 자. 네, 지금까지 백광 코치님 다시 또 내 이름이 어려워.